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모근이색과 안동권 씨가 14세기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200년을 아래로 쭉 내려와서 16세기의 한 부부를 만나볼 것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부부죠. 그러니까 송덕봉이라고 하는 여성과 그리고 유희춘이라고 하는 미암 유희춘이라고 하는 당대 이름난 학자, 그들이 이제 부부인데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미암 유희춘이 아내 송덕봉을 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직이가 된다고 하는 말은 친구 중에서도 아주 정말 믿을 만한 친구를 직이라고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직이라고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16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정말 말 그대로 친구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었다. 물론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극단적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히려 18세기나 19세기가 되면 부부간에 직위가 된다?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아직은 그것이 가능한 시대였다 하는 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송덕봉, 그러니까 덕봉이라고 하는 것은 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호입니다. 이 여성의 어렸을 적의 이름은 종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감으로 봐서 그렇게 품위 있는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왜 이름이 그렇게 품이 없는 이름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고종황제의 이름은 아명은 개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제황이지만 집에서 어렸을 때 부른 이름은 개똥이었대요. 개똥이나 종계나 뭐 다 비슷비슷하게 별로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데 왜 그랬죠? 그랬다고 합니다.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다. 이름을 너무 멋지게 지어놓으면은 귀신이 시샘을 해가지고 데려간다. 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아이의 명이 짧을까 걱정이 되어서 애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되면은 이른바 관명이라고 하잖아요. 관명.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가를 갈 나이가 되면 대개 몇 살쯤 장가를 갔나요? 조선시대에는 대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학렬에 맞춰서 이름도 짓고 또 글자의 뜻도 잘 살피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은 바로 그런 관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은 이제 그때부터는 씨로 불리는 거죠. 김씨, 이씨, 박씨. 그냥 김씨가 아니고 가령 서흥 김씨, 전주 이씨, 이렇게 안동 김씨, 이렇게 그렇게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긴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길게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송덕봉은 자가 있었어요. 자가 성중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룰 성자에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을 뜻하는 중자 있잖아요. 그런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를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 딸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자를 지어주었대요. 관명은 없지만 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아니 무슨 딸이 자가 다 있어 있었습니다. 그는 16세기, 17세기에는요. 16세기, 17세기에는 많은 선비 집안에서 딸의 학식이 높은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딸을, 유식한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도 있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집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혜택을 본 집안이죠. 그래서 이 송덕봉은 이렇게 덕봉이라는 호를 가지고 성중이라고 하는 자도 있는 말하자면 여성 선비였던 것입니다. 구격 덕봉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봉은 한문으로 된 글을 제법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그걸 이제 오늘날 한글로 번역한 것이 바로 구격 덕봉집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덕봉집, 문집 아닙니까? 여성이 문집을 남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가령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송덕봉보다 조금 위인데요. 나이가 좀 더 많은 편인데요. 신사임당이 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다고 하지만 신사임당의 문집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송덕봉은 문집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남편의 차이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집을 남길 정도의 여성은 어린이가 아니겠잖아요. 그죠? 문집을 남길 정도라면 30살, 40살, 50살이 될 테니까 그때 그 글을 모아서 누군가가 잘 갈무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송덕봉의 경우에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편 유이춘이 아내의 글솜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걸 묶어서 덕봉집이라고 해줬다.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남편을 그렇게 잘 만나지는 못했나 봐요. 이율곡의 아버지가 이원수잖아요. 그죠? 이원수가 신사임당의 원수가 됐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내가 쓴 시문을 남편이 그렇게 잘 챙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집을 남긴 여성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더더욱 많아지고요. 18, 19세기가 되면 꼭 한문으로 된 문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기에는 많은 한글 소설들이 유행하잖아요. 한글 소설, 한글 시가들이 유행하는데 그 작자가 여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여성인 경우가 많고 독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요즘 여성들이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한다. 이 책만 열심히 읽고 살림을 등한히 해서 그것이 걱정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책을 빌려보기 위해서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다가 살림을 다 망해먹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쪼잔한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송덕봉은 이렇게 글을 잘 짓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풍경이죠. 그죠? 16세기에는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당신도 선비, 나도 선비. 그래서 선비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운 최상의 친구라고 여긴 경우가 있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